네, 개장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했고 또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소보장, HBM, 온디바이스의 관련주들 힘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줬는데요. 다만 FOMC 앞둔 관망 심리 나오면서 지수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 상승했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주요 이슈들 챙겨보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반도체가 정말 주인공 역할을 좀 톡톡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바로 이슈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안 짚어볼 수 없는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주도 테마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부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CES에서도 빅테크들 AI 기술 공개 예상이 좀 되면서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 흐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제주 반도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주주들이 제주도에 대한 네. 이미지가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예전에 그런 주제 다룬 적 있죠. 예전하고 틀려서 이제 유튜브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그 서울의 그 유명한 시장에서 15,000원짜리인가 18,000원짜리 전을 팔면서 외국인 친구 데려왔는데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런 것이 예외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무리 무릎 꿇고 반성하고 절한다고 해도 이제 이미 그러면 늦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 반도체는 비싸게 팔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주도에서 지금 은갈치 조림 비싸게 팔면은 난리 나잖아요. 근데 지금 제주 반도체는 비싸게 판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해 주니까 제주도의 수출품 중에서 수출액 1위가 제주 반도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 자사주 갖고 계신 직원분들은 이제 성과급도 받을 것이고 주가도 올라서 자사주 올라서 좋을 것이고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주 반도체 주가가 10월 말 이후 219.40% 급등했다고 하네요. 220%가 네, 한 달 사이에 거의. 근데 한달 내용은 사이에. 그거잖아요. 이제 그 엣지 디바이스나 온 디바이스 손 안에 있는 거라든가 끝에 있는 우리 쉽게 말해서 가장 핸드폰에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 핸드폰 아무리 제일 좋은 제 거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신제품을 사더라도 배터리가 문제잖아요. 네. 보조 배터리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 쳐보면 보조 배터리 수만 개 나오죠. 왜 나오겠어요? 그게 기술력으로 극복이 안 돼요. 배터리를 크게 하려면 화면이 커져야 되는데 핸드폰을 크게 하고 무겁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그렇게 못 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까지 탑재가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사진 동영상만 해도 그 정도인데 배터리가 엄청나게 급격히 저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력이 최저해야 돼요. 저전력이어야 되죠. 엔비디아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쓰이는 GPU 그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전력 반도체를 지금 설계하는 제주 반도체가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엣지 디바이스나 온 디바이스 관련주로 이렇게 이쪽으로 편협하게 보기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확산이 된 거잖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냥 전 분야를 다 하던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인텔도 그렇고 설계도를 그리는 것부터 생산부터 마지막에 테스트 검사까지 모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마무리하는 이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가능했던 일이죠. 상품이 하나밖에 아무리 여러 가지를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몇 개 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빈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분업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고 TSMC가 거기 선두주자에 나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거기에 발맞추어. 특히 삼성전자는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파운드리 포럼이나 이런 포럼 있을 때마다 앞단의 팹리스 기업이라든가 오사트 기업들 같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인지도도 높여주고 자기 노하우도 공유해준다고 지금 여러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봐야지 더 지금 큰 부분이죠. 제주 반도체는 그 일원의 하나일 뿐이죠. 요소의 하나일 뿐이죠. 우리가 공장이 없다고 해서 팹리스라고 부르지만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보면은 영국의 ARM 같은 이 아이디어를 빌려주는 회사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받아다가 설계도를 그리는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업체가 있죠. 둘 다 팹리스죠. 공장이 없지만 IP 업체가 있고 설계도를 그리는 업체가 있죠. 제주 반도체는 설계도를 그리는 업체고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업체는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칩스 앤 미디어.
이런 회사들이죠. 각 분야가 다른 것이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엣지 반도체에 관련된 거,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 여러 가지 칩이 한 기판에 탑재되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칩 간의 이 통신을 해주는 인터커넥트, 이 칩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거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 특히 비디오 코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회사. 그거를 받아서 제주 반도체가 설계도를 그리면 그거를 에이징 랜드,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가 칩리스 기업이라고 해서 다시 파운드리에 넘겨주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순수 파운드리는 DB 하이텍이 있고, 뒤에는 이제 오사트 기업이 뭐 하나마이크론 패키징이라든가 두산 테스트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안 갔던 네. 뭐가 갔나요? 또 네페스. 원래 우리나라의 대장 오사트 업체라고 하면 네페스인데 그동안 너무나 안 갔죠. 그러더니 또 네페스가 10몇 프로 급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는, 그러니까 분업화가 명확해지는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물론 지금 대만의 예를 들어 미디어텍과 거기서 옮겨주는 알집 테크니, 뭐 글로벌 유니칩, 그 다음에 TSMC, 그 뒤에 오사트, AAS 테크놀로지, 이런 세계 1위를 하는 그 분업화의 팹리스, 칩리스, 지금 파운드리, 오사트 기업에 비해서는 너무나 떨어지지만, 삼성전자도 그런 모습을 갖춰야지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쪽에 부각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팹리스 쪽에서 설계도를 그리는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한다고 해서 이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관련된, 그래서 두각을 엄청나게 나타냈을 뿐, 이거는 다 같이 갖고 가는 흐름이다. 네. 그러니까 단지 엣지 디바이스 관련주 테마로 좀 뭐 저기 하기에는 네. 너무 작게 생각이 된다. 아. 더욱더 크게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좋습니다. 이 제주 반도체 10월 말부터 220% 이렇게 올랐다, 급등을 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 주셨는데, 센터님 보시기엔 요거에 대한 코멘트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네. 뭐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마켓 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지금 AI, 그러니까 뭐 실제적인 대량 생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설계나 뭐 IP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220%, 뭐 50배, 60배, PER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만약에 이제 긴 시간, 그리고 이 이후에 트렌드가 어디로 이제 옮겨 나갈까 하면 이제 실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에 막 뭐 솔직히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넥스트 단계를 이걸 갖고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필라델피아 지금 반도체 지수 2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했고, 이것이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선반영한 것이 아니라 대세적인 상승의 초입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4천 돌파 임박했다고 네.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장은 맞을지 몰라도 한국 장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똑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분명히 제가 삼성전자 무슨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올 때 분명히 이거 둘 중에 하나다. 사기 아니면은 알고도 그냥 모르는 거 아니면 사기 둘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계속 그거를. 그런데도 그냥 다 달려들었죠. 지금은 완전 정반대거든요. 10년 만에 투자할 때 삼성전자가 10년 선에서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네. 10년 선에서 반등한 거잖아요. 58,000원에서. 정확히 10년 선이라는 것은 이제 10년 만에 최저 기회라는 거죠. 지금은 뭐 아까 전에 뭐 그 옮겨 다녀도 좋은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옮겨 다녀가지고 역사이클에 걸리면은 더 안 좋으니까 기분이 더 나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 반도체 들어가서 물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걸 맞추지 못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전공정, 후공정 장비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걸 맞추지 못하면은 차라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0년 만에 투자 기회이기 때문에 전 자산을 끌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컨빅션 바이, 진득하니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에서 지난 8월 말에 내놨었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 탑재된 7나노 반도체 미국에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최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러몬도 상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차피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덜란드 회사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요. ASML 이거 말씀하시는 못하죠. 거죠, 장비. 엔비디아도 그 정도인데 미국의 엔비디아도 지금 이 네덜란드 기업은 마음대로 못하죠.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수입이 줄어들게 됐는데 어쨌든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뭐 갑자기 무슨 저쪽에 붙어가지고 뭐 러시아, 북한 저기 저 편이 되진 않겠죠. 중국 편이 되진 않으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도 계속 뭐 그런 시도는 하겠죠. 옛날 거라도 빼오던가 레거시라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뭐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볼 거를 찾으면 되겠죠. 뭐 네덜란드가 완전 저쪽에 안 붙겠죠. 그러면 어제 이나도 공정 그거 클린룸을 이재용 부회장, 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개를 했겠습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은 편인 거 아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저기 뭐 돌변해가지고 뭐 저기 느와르 영화처럼 배신을 때리진 않겠지만 중국이 계속 뭐 물밑 접촉이나 이런 시도는 하겠죠. 아니면 옛날에 중고품들 어디서 구하러 다니던가.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기서 뭐 저기를 보는 게 있겠죠.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겠죠. 저번에 설명을 드린 대로 뭐 EUV 장비는 이제 2019년부터 금지가 됐고 지금 뭐 7나노 했다는 게 DUV 장비로 했다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막아버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UV 장비는 펜으로 하는 건 아니고 빛으로 그리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빛의 파장이 긴 거죠. DUV는 상대적으로. EUV는 짧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펜을 짧게 잘고 글씨를 쓰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햇빛 비추기 놀이할 때 멀리서 비춰가지고 정확히 벽에 있는 그림 맞추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가까이서 맞추면. 네네. 초등학생도 맞추죠. 그러니까 거기서 혜택을 보는 것들. 그 포토 마스크라고 빈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가 빈 마스크잖아요. 그 빈 마스크에다가 밑에는 웨이퍼를 깔아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인한 데 있잖아요. 네. 그거 동그란 판을 깔아놓고 여기 빈 마스크는 블랭크 마스크인데 여기다 회로도를 그리면 포토 마스크가 되죠. 거기서 빛을 쏘면은 그 회로도가 웨이퍼에 입혀지겠죠. 근데 아까 EUV 장비를 쓰면은 파장이 짧으니까 한 방에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DUV 장비 멀리서 쏘니까 한 방에 못 그리죠. 그게 멀티 패턴이 트리플 패턴이라고 두세 번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금방 달겠죠. 이게 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코팅을 하는 것처럼 펠리클을 입히겠죠. 그래도 언젠간 달겠죠. 금방 달겠죠. EUV 장비보다는. DUV 장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중국은. 그럼 이거 많이 갖다 버리겠네요. 펠리클도 많이 쓰고. 그렇죠? 그럼 누가 좋겠어요, 이거? SNS 택이 좋겠죠. 네. SNS 택 말씀을 주셨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약적인 상황에서 결국 중국은 자국 기술 관련된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좀 가할 것 같은데요.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걸릴 거라고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업계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반도체 쪽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 뭐 이런 얘기를 아마 10년 전에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활동 이상으로 이 나라의 정책적인 활동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핵심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EUV 장비라든지 네덜란드의 어떤 ASML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굉장히 한 대당 가치가 뭐 2,500억, 3,000억이잖아요. 그만큼 비싼 기계를 들어온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 집적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없다라는 측면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규제의 어떤 울타리에 있다 보니까 뭐 EUV를 못 쓰니까 DUV를 쓰고 그래서 뭐 투자 아이디어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SNS 때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반도체 관련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관련된 소식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에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세이고요. 셀트리온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하죠? 셀트리온도 10년 만에 투자 기회죠. 맨날 셀트리온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뭐 거기 앞에서 저랬다고 그때 사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다 아시죠 지금. 이럴 때 사야지 셀트리온 또 많이 올라가가지고 또 나중에 사가지고 뭐 왜 그랬냐
하면은 지금 그냥 한풀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셀트리온 뭐 지금 상황을 볼까요? 일단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대장암이죠. 베그젤마가 일단 PBM에 등록이 됐습니다. 파머시 베네피트 매니저스. 우리나라랑 틀려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들 가시면은 처음에 숫자 보면은 우와 이거 뭐야 20만 원 나왔네 큰일 났네 했는데 딱 보면은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네. 있죠. 그리고 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있죠. 공단 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비급여가 아예 없고 거의. 이 웬만한 그냥 일반 병원 진료 같은 경우에 소아과 가서 감기 내과 가서 감기 이런 거는 그 급여 중에 그 공단에서 대주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대주는데 얘네는 PBM이라는 데서 대줘요. 그러니까 PBM에 만약에 약을 등재할 경우에는 그 약을 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급여책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미국인들 당연히 엄청나게 약값이랑 의료비가 비싼데 이걸 받는 거 PBM에서 급여를 받는 거를 좋아하겠죠. 그 부담금을 본인 부담금이 적어지는 걸 좋아하겠죠. 근데 여기에 일단 베그젤마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진펜트라 램시마 SC죠. 이거는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 한 건 다 바이오시밀러 유사약품이었고 램시마 SC는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2월 29일에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 녹록진 않죠. 예를 들어 지금 이게 2월 29일에 출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플라이마죠. 유플라이마는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암젠의 암제피테가 1월 달에 출시가 됐고 나머지는 7월 달 이후에 출시가 됐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하드리마는 이 지금 휴미라 대비해서 85% 낮은 1,038달러에 책정을 했어요. 근데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오리지널 대비 5%만 낮은 6,576달러에 책정했어요. 네. 근데 지금 하드리마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는 게 저가라서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FB 휴미라도 뺏길 수가 없어갖고 가격을 깎아버렸어요. 오리지널이 할 수 있는 이 방어가 이게 있거든요. 특허로 막 장벽을 치는 거는 이제 40년 동안 해먹어서 끝났고 거기서 약값을 내려버렸어요. 오리지널이 약값을 내려버리면 여기서 약값의 차이가 적어져 버리면 완전 위협이죠. 근데 하드리마는 워낙에 차이가 많은 거고 셀트리온은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유플라이마하고 휴미라가. 그래서 이게 불리한 거예요. 지금 고가 전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미라의 시장이 원체크기 때문에 그리고 고농도 제형 이걸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물론 휴미라가 계속 방어를 칠 거예요. 왜냐면 FB의 휴미라를 가진 FB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그게 우려가 되신다 하시면 FB를 사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관련한 이슈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두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주가 레벨에서 하나를 고르려야 한다면 어느 쪽일까요? 셀트리온도 사고 셀트리온 제약도 사면 좋겠죠. 네. 왜냐면 셀트리온 제약 혼자 빠졌잖아요, 지금. 네. 근데 셀트리온 제약도 나중에 결국에는 갭을 메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차피 하나 될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사고 셀트리온 제약도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네.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개장 전 체크리스트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일섭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